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오는 23일에서 25일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 뭐 이렇게 지난 토요일에 밝혔는데요. 또 외신 기자들에게도 공개한다고요. 네, 23일에서 25일 사이에, 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지금까지 6번 핵실험을 했던, 그 핵실험장, 지하 갱도죠. 네, 만탑산에 있는 지하 갱도인데, 거기를, 단순히 그냥 물을 넣거나 콘크리트로 하는 게 아니라, 건재한 실험장은 폭파시키고, 음, 또 이미 핵실험을 여러 번 한 곳은 저 약한 폭탄 같은 걸 써서 네, 그 기반 자체가 다 무너지진 않게 왜냐하면 방사능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는 재기불능할 정도로 그 파기하겠다, 음, 폐기하겠다. 우리 언론에서 일부 그 폐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네, 네. 폐쇄는 문만 닫아두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북한은 그 폐쇄를 넘어서 불능화를 넘어서 완전히 그 파괴하겠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폐쇄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근데 이제 수축을 시키겠군요. 그렇죠. 북한이 네, 더 자기네 핵을 포기하겠다 그러는데 음, 조금만 포기해라 그러는 셈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예, 폐기라고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육자회담 하는 그 육자회담 당사국이 북한 빼면 5나라인데 네, 네, 그 중에 일본은 빼고 음, 대신에 영국을 넣어서 거기 5개국 그 언론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만 빠져가지고 일본은 굉장히 지금 가뜩이나 일본이 재팬 패싱이라 그래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상회담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고독감을 느끼는데 음, 언론까지도 이제 안 부르니까 일본의 위상이 좀 그러니까요. 위축되는 그런 굉장히 심리적으로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베 신조 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네. 논의에서 영향력을 본인이 키우고 싶어서 핵사찰에 대한 비용 부담 뭐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었는데 참 불쾌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많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2.13 합의, 13 합의에 의해서 예. 북한의 핵을 이제 폐쇄시키고 셧다운하고 그 다음에 주요 부품을 불능화하는데 그 대가로 나머지 5개국들이 20만 톤의 중유를 주기로 했거든요. 네네. 일본은 1톤도 안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음, 그래서 북한이 100% 불능화를 안 하고 89% 정도만 했거든요. 네네. 그게 빌미를 제공한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 뭐 돈 내겠다 그런 거는 상당히 좀 가식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 CBID라 그래서 네네. 미국과 한국은 이걸 요구하는 당사자들이니까 그런데 예. 북한은 이거를 미국도 지금 CBID를 요구는 하지만 네. 그 상당히 북한을 어느 정도는 믿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네. 제3자인 일본이 CBID를 강력히 강조하고 그리고 음,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된다. 그리고 대북 강경 기조를 계속 하니까 네. 북한에서는 이게 뭐 가만히 있어도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이 더 강력한 목소리를 하니까 네. 아마 요번에 그런 볼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선 좀 속이 시원하긴 한데 과거 청산부터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럼요. 일본은 저 예. 납치자 문제 사실 납치자 문제가 지금 한 10명 이내의 문제인데 음, 그리고 5명은 북한에서 돌려보내기도 했거든요. 네네.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음, 10명 내외의 자기네 피해에 대해서 완전히 침소봉대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안부로 데려다가 정말 노예로 부려먹고, 음, 그리고 징용자들 배상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네들은 너무나 자기네 인권만 중요시하는 너무 국수주의적인 그런 음, 태세가 하니까 네. 서구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외교를 어느 정도 해서 일본을 좋게 보지만 이 주변에 피해본 나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6.12 북미 회담의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종전선언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참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될까요? 시진핑 주석이 뭐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기자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네.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는 게 지금 격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요. 예. 간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실 수 있는 건데 음, 우리 정부는 지금 간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중국도 뭐 이제 저편 패싱보다는 좀 덜하지만 차이나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
북한이 중국을 좀 따돌리다가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김정은이 시진핑 찾아가서. 예.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 패싱은 좀 줄었지만 남북 간의 판문점 회담에서 그 선언문에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네. 중국이 그 3자가 되면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좀 차이나 패싱이라는 걸 느껴서 그래서 나도 참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를 우리가 중국도 싱가포르에 갈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갈 수 있다는데 그거는 가능성은 별로 안 커 보입니다. 예. 가능성은 별로 안 커 보인다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남북 미중 4자 회담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말입니다. 네. 싱가포르 회담이 종전선언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는 거죠. 아직은 한 달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예. 북한이 완전히 지금 뭐 핵실험장 폐기하는 것처럼 네. 다른 조치들 일단 핵물질 같은 것도 외국으로 다 이전하고 완전히 그냥 뭐 빠른 속도로 핵 폐기하겠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니까 네. 그렇다면 이 김에 시진핑 주석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셔서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과 국가 수반의 일정이 네. 며칠 두고 결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런 거를 약속하면 몰라도 네. 그렇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 간다. 그거는 조금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네. 그런데 이제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일 예. 그런 날에 판문점에 와서 종전선언 같은 거 할 수도 있는 거죠. 의미 있게. 예. 예. 그리고 아니면은 가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게 확정됐으니까 네네.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가을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와서 거기서 선언할 수도 있죠. 종전선언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금년 내에 되리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가슴이 좀 뜨거워지네요. 네.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 이후에 북한은 뭐 갱도 폐기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에 공을 좀 들이고 있다 뭐 이런 평도 많이 받고 있는데 북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많이 오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놀라운 것이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을 빼고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 네. 이렇게 당 중앙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네. 거기다가 이제 핵실험장도 아무 대가 없이 폐기하고 그리고 언론인들 초청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인질 억류자도 3명을 조건 없이 풀어주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착한 나라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북한의 일방적인 선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북한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가서 이 북핵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하고 한 90분 정도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상당히 양측이 다 만족한다. 건설적인 토론이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문제가 지금 북한의 핵폐기한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하면 10년 걸린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1, 2년 내에 아주 가시적으로 빨리 한다. 그래서 가속도를 붙여서 한다는 것이 약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지금 11월에 중간선거도 있고 2년 뒤에 지금 재선을 위한 대선도 있는데 여러 상황상 그럴 때 굉장히 지금 고무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폼페오 장관이 하는 얘기가 지금 사실 미국이 자기네 독자 제재를 풀어주는 것도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한 상황들인데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제재 완화나 해제를 넘어서서 북한을 번영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네네. 그리고 민간인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왜 폼페이오 장관 평양 방문한 다음에 문정인 특보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맥도날드도 들어갈 거고 트럼프 타워도 대동강변을 세워질 거고 투자은행도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자기네들 체제 안전 보장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만 포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보다도 전 약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주한미군도 있고 하니까 나름의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양 같은데 맥도날드가 생기고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고 미국인 자본이 들어가면 북한은 안전하다. 이렇게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네.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홍현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